안녕하십니까. 2020년 3월달 소띠분들의 나이별 운세와 하루하루의 일진 중에서 중요한 날 기준으로 살펴보기로 합니다. 이 소띠분들의 그 성정이나 특징, 아니면은 뭐 사주적 특징이나 띠별 궁합, 운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별도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그쪽으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하단에 링크를 걸어 드리기로 합니다. 자, 이번에는 소띠 분들의 2월달 한 달 동안의 나이별 운세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합니다. 먼저 그 나이별 운세를 살펴보기 전에 2020년 한 해 동안에는 기본적으로 6회살에 6합에 3재까지 끼어 있네요. 이 6회살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 저승사자로 불리기도 해가지고 사람의 그 생명에 관련된 일이나 운명에 관련된 그런 일들을 하면은 도움을 받고 또 만족도도 높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구체적 업종으로는 뭐 한의학이나 침술, 역학, 철학 뭐 이런 것 쪽이 해당이 되겠죠. 이 육해살 운에는 통상 사람이 좀 감당하기 힘든 큰 힘이 동작하는 그런 시기로 보기도 합니다. 자신의 의지로 어떤 일을 할 수 있거나 또 어떤 일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나 윗사람의 기대해 가지고 일을 하면은 오히려 자신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겠다 볼 수 있습니다. 독자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새로운 일을 추진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좀 불리하다 보니까 자기 사업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크게 성공할 가능성도 있지만은 성공보다는 실패 확률이 훨씬 더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6회살 운에는 통상 자기 주장보다는 겸손을 좀 미덕으로 자신을 낮추는 것이 상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더구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침삼재까지 끼어 있죠. 침삼재 같은 경우에는 삼재의 중간이 되는 그런 해라 가지고 소띠 분들한테는 그렇게 크진 않지만 그래도 다소간에 좀 주의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통상 이렇게 침삼재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띠가 왕지인 좌오묘유에 해당하는 그런 분들이 가장 힘들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삼재가 뭐 흔히 맞다 안 맞다 있다 없다 말들이 많지만은 뭐 조금 주의해서 나쁠 것은 없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렇게 삼재가 드는 때에는 언행에 좀 주의하시고 문서를 취득하거나 사업을 확장하거나 이런 것은 보편적으로 좀 좋지 못하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또한 결혼을 하거나 이사를 하거나 이렇게 좀 큰 일을 하는 것은 조금 피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보기도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이 3월달 한 달 동안에는 기본적으로 제살입니다. 이 제살 같은 경우에는 수옥살이라고 해가지고 어느 정도 어려움을 좀 탈피하고 새로운 일을 도모하려는 생각이 좀 많아지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밖으로부터는 어느 정도 차단이 됐지만 생각이 깊다 보니까 들어는 꾀돌이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머리가 뛰어나고 영리한 시기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대반전을 위한 에너지 축적을 하는 시기로 이 제살운에 잘 준비를 하시면은 오히려 이 제살운이 끝날 무렵에는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제살운에서는 지혜가 좀 출중하지만 관제구설이 따르기 쉽고 또 삶의 기복도 있을 수 있으니까 너무 크게 움직이지 않는 것도 중요할 수 있겠다 볼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2020년 경자년의 3월달이죠. 양력 3월달 음력으로는 김해월이니까 2월이 되겠습니다. 소띠분들의 나이별 운세를 살펴보기로 합니다. 자, 12세 72세 되시는 분들 기축년에 태어나셨고 황색소에 해당하십니다. 비견과 편관이시니까 형제자매나 친구 동료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이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시기다 볼 수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과 다툼이나 갈등도 있을 수 있고 직장이나 사업에서도 조금씩 어려움이 따르고 또 여자분들은 남자나 남편의 일로 마음고생이 좀 있을 수 있는 그런 시기다 볼 수 있습니다. 편관이 이렇게 강하게 올 때는 건강에도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조금 주의를 해야 된다 볼 수 있겠죠. 자, 12운성으로는 병지에 속합니다. 이 병지 같은 경우에는 외부 활동은 좀 다소 둔화되기 쉽고 사업이나 하는 일에서는 다소간의 침체기가 조금 깊어지는 그런 시기라 가지고 정신적 활동에 속하는 교육이나 철학, 종교 뭐 이런 쪽으로 일을 추진하거나 심취하면은 조금 좋은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24세, 84세 되시는 분들, 정축년에 태어나셨고 적색소에 해당하십니다. 식신과 편인이시니까 도난과 사기수에 좀 노출되기 쉬운 그런 시기니까 그 부분은 조금 신경을 써야 된다 볼 수 있겠습니다. 친구들의 문제가 그 자신한테 비화돼 가지고 어려움도 겪을 수 있으니까 친구들 관계도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겠고요. 모든 일에 그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은 작은 일이 오히려 큰 화로 돌아올 수도 있으니까 만사 좀 주의를 해야 되는 운세다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그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댁의 그 시모와 갈등, 충돌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좀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역시 12운성으로는 병지에 속하네요. 이 병지 같은 경우는 외부 활동이 조금 둔화되고 침체기가 조금씩 깊어지니까 밖으로 활동하기보다는 약간 정신적인 활동에 치중하시는 것이 좋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뭐 교육이나 철학 아니면 종교적인 이런 일들이 어느 정도 적성에 맞을 수 있는 그런 운세다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36세, 96세 되시는 분들 을축년에 태어나셨고 청색소에 해당하십니다. 편재와 비견이시니까 집안 대소사로 인해 가지고 금전적 지출도 좀 많아지고 그 재물운이 그렇게 좋지 못한 그런 때니까 부부에 손대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부부간이나 연인 간에도 애정 문제로 트러블이나 갈등도 조금씩 있으니까 서로 간에 마음 다치지 않도록 조금 주의해야 되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가족 사이나 거래처 아니면은 직장에서 금전 문제도 조금씩 일어날 수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자, 12운성으로는 근록지죠. 이 근록지는 상당히 좋은 운세입니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상당히 완숙한 단계라 가지고 사업이나 직업적인 면에서 안정기가 도래해야 하는 그런 시기다 볼 수 있습니다. 재물도 상당히 풍요로워지고 자신의 의지로 모든 일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시기지만 무리해 가지고 일을 추진하게 되면은 내실은 없고 화를 키우게 되니까 너무 주변하고 마찰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좀 주의를 해야 된다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비견이 근록지에 속하다 보면은 형제 자매가 사회적으로 좀 돋보이는 일을 하거나 또 하는 사업이 잘 될 수 있다. 한마디로 형제의 도움을 좀 받을 수 있는 운세가 비견이 근록에 해당될 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48세, 108세 되시는 분들 개축년에 태어나셨고 흑색소에 해당하십니다. 편관과 식신이시니까 고민도 조금씩 있고 부부 사이, 연인 사이, 가까운 사이에는 불화와 갈등도 조금씩 따를 수 있습니다. 주변의 그 반대를 무릅쓰고 자신의 그 하는 일을 추진해 보지만은 트러블이 생기기 쉬우니까 조금 주의를 해야 된다 볼 수 있겠습니다.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식 문제로 조금 갈등이나 마음고생도 있을 수 있고요. 10성으로 보는 운세는 보통 운세가 된다 볼 수 있습니다. 12운성으로는 장생지에 속하죠. 이 장생지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을 추진해도 좋을 정도로 운세가 상당히 좋은 시기입니다. 주변의 도움도 크고 인덕도 많은 시기라 가지고 주변 사람들도 자신의 주장에 잘 동조해주는 그런 편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보편적으로 어떤 일을 해도 무난한 시기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업에 대한 그런 준비도 할 수 있는 좋은 시기가 될 수 있겠고, 이 장생지에는 시살 기운이 포함되어 가지고 어느 정도 움직이면서 하는 일이나 직업이 적성에 맞을 수도 있는 좋은 운세다 볼 수 있겠네요. 자, 이번에는 60세 되시는 분들 신축년에 태어나셨고 백색소에 해당하십니다. 편인과 편재시니까 부친이나 아내와 갈등이나 다툼이 좀 있을 수 있고 갈등도 조금씩 깊어지니까 그 부분은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된다 볼 수 있겠습니다. 이성 문제도 이런 때는 별로 원만하지 못하고 또 부업 같은 거는 이 편재가 인성에 속하고 또 이렇게 절제에 오다 보니까 손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볼 수 있겠죠. 직장이나 거래처 일도 조금씩 어려움이 따를 수 있으니까 참아가는 노력이 좀 필요한 시기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12운성으로도 절지에 속하죠. 이 절지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노력해도 성과가 잘 나타나지 않고 또 주변의 이웃들과도 소통도 잘 되지 않는 좀 단절된 그런 생활이 되기 쉽다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일이나 시작을 위해 가지고 다소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하는 시기가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런 때는 자신의 사업이나 일을 새로 추진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신의 것을 지켜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되기도 한다 볼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렇게 그 재성이 절지에 속하다 보면은 재물운이 박혀가지고 재물도 잘 모이지 않고 또 재물로 인해 조금 어려움도 따를 수 있으니까 재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갈등 트러블 생기지 않도록 조금 주의를 해야 되는 시기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2020년 3월달 한 달 동안에 그 소띠분들의 그 날마다의 그 일진 중에서 중요한 날 위주로 살펴보기로 합니다. 이 보시면은 청색으로 된 이 부분, 이렇게 동그라미 된 부분, 이런 것들 말하죠. 이런 부분들은 운세가 강하면서도 좋은 날로 보시면 되겠고, 이 붉은색 부분은 운세가 좋지 않으면서도 그 강한 부분이니까 좀 주의를 해야 되는 날,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 제살, 천살, 지살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12신살에 관한 이런 그 운세는 별도 링크를 해드릴 테니까 링크의 설명에 좀 자세히 설명을 해놨습니다. 참고하시면은 이런 날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어떤 식으로 좀 준비를 하시면 도움이 될지 이런 것들이 참고로 보실 수 있으니까 링크 참조하셔 가지고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중요하고 큰 일정 중심으로 살펴보기만 하기로 합니다. 자, 먼저 운세가 강하면서도 좋은 날부터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7일날 장성살의 삼합, 그 다음에 10일날 육해살의 방합, 자 19일날 장성살의 삼합이 있네요. 이런 날들은 조금 적극적으로 움직이시면 좋을 날로 보시면 되겠고, 각 신살에 대한 그 자세한 내용은 본문 링크에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운세가 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좋은 날 22일날 육해살의 방합이 있고요. 그 다음에 30일날 장성살의 삼합이 있네요. 역시 그 세부 사항은 링크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운세가 좋지 않으면서 또 강한 날부터 한번 살펴보기로 할까요? 자, 4일날 연살의 원진이고요. 5일날 월살의 충, 그 다음 17일날 역시 월살의 충, 이런 날들이 있네요. 이런 날들은 상당히 좀 주의해야 되는 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살이나 아니면 충, 원진 이런 경우에는 별도 링크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그 운세가 강하진 않지만 그래도 좀 주의해야 되는 날, 어떤 날들이 있는지 살펴보기로 합니다. 자, 8일날 반한살이 육형, 16일날 연살의 원진, 20일날 반한살이 육형, 그 다음에 28일날 연살의 원진, 자 29일날 월살의 충, 자 이런 날들도 있죠. 이런 날들도 어떤 식으로 할 건지는 별도 링크에서 참조하시고, 여기서는 그 일진의 카렌더를 확인하는 정도에서 설명을 마치기로 합니다. 참고로 이렇게 그 별 표시가 없는 날들은 길과 흉이 크게 엇갈리지 않는 날이니까 조금만 신경 쓰시면은 좋은 운세로 바꿀 수 있겠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2020년 3월달 한 달 동안의 소띠분들의 나이별 운세와 하루하루의 일진 중에서 중요한 날 기준으로 살펴봤습니다. 좋은 한 달 만드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